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를 함께하는 책 읽는 예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가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 12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리뷰를 해볼 책은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40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번에는 개정판으로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8년 만에 후속작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나이 상관없이 저번 책도 그렇지만 이번 책도 나이 상관없이 삶의 지혜를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고, 어느 때고 두고두고 꺼내서 읽어보면서 내 삶에 굉장히 지혜롭게 다양한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서 소장을 하셔서 두고두고 읽으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껏 흔들려라. 흔들리며 중심을 잡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을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중용 60수의 힘을 다루고 있는데요. 50이 되어도 여전히 사람에 치이고 세상에 휘둘리는 나이라고 해요. 어떤 순간에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내가 되는 법.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삶의 격을 높이는 법을 전합니다. 중립불의 가운데 서서 기울어지지 않는다. 재장중정 위엄있고 점잖고 곱고 바르니 존경받는다. 재상위 불능아 윗자리에 있으며 아랫사람을 깔보지 않는다. 불괴옥루 방구석에조차 방구석에서도 부끄럽지 않네. 그리고 인십기천 남이 10번에 성공하면 나는 1000번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중간까지 왔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는가. 이게요. 20만 독자가 선택한 40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신정근 교수님의 후속편입니다. 이제는 중용이다.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흔들린다고 손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갈수록 중용 그리고 사람 간에 서로 어울리는 그러한 능력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늘 긍정에너지를 함께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한다. 함께 나아가고 함께 성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책의 중용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서 저번 책도 너무 좋았지만요, 저는 이 책이 참 구절구절 아주 그냥 보석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중용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 끝까지 고민하지도 모든 방안을 검토하지도 않고 어느 지점에 멈춰서서 일을 서둘러 마치는 얼치기도 아니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어물적도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이 옳고 다른 쪽이 무조건 나쁘다고 큰소리치는 것도 중용의 길이 아니다. 중용은 인간의 진실에 따라 모든 것을 걸고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도전하는 길이다. 중용은 0과 1 사이의 수많은 지점을 하나씩 검토하고서 최선이라면 익숙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낯선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중용은 사람이 기우뚱하다고도 중심을 잡게 하는 삶의 무게추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장 극단, 2장 발각, 3강 곤란, 4강 단순, 5강 중심, 6강 균형, 7강은 중용, 8강은 진실, 9강 정직, 10강은 효성, 11강 감응, 12강 포용, 이렇게 총 12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도 입문, 승당, 입실, 연 이렇게 4단계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입문은 문에 들어섬, 승당은 당에 오름, 입실은 방에 들어섬, 연은 함께 말하기, 이렇게 단계가 4단계 있고요.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서 빠른 걸음으로 진행하면서도 정확하고 깊이가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문에서는 해당 구절의 현대적인 맥락을 소개하고, 승당에서는 중용의 원문의 도금과 번역을 곁들여서 제시하고 있으면서요. 그 다음에 입실에서는 중용의 원문에 나오는 한자어의 뜻과 원문 맥락을 풀이하고, 여언에서는 중용을 현대 맥락에서 되새겨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는 40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의 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용을 모두 60가지 주제로 나눠서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이해 일상생활의 해당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142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2쪽에는) 병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나란히 자라나더라도 서로 해치지 않는다. 병육, 이불상해. 50대, 60대 저희 엄마 아빠 나이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올해 이제 저희 엄마가 60이 되셨어요. 환갑. 네, 그렇게 해서 아빠는 61세이십니다. 갑자기 부모님 나이 공개. 네, 그렇게 해서 5, 60대 베이비부머 세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또 되는, 포용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면도 같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0에서 60대는 자라날 때 형제 자매가 많았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식구가 많으니 자식들은 밥상머리에서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했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같은 자식이니 누가 덜 먹고 더 먹는지 신경 쓰기보다는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이려고 뼈 빠지게 일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들 서로 자기가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했고, 또 각자 자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했고,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잘 되었으면 좋지, 뭐는 잘 됐고 뭐는 못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한 정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편의 주장에 동조하기 쉽고 반대파를 비판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돼서 내로남불을 하기 쉽다고 합니다. 진영의 논리가 판을 치고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제대로 보지 않고 나는 무조건 옳고 상대는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통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고 반대자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해지고 네. 그러니까 하늘의 입장에서는 다 잘 되었으면 좋지 뭐는 잘 되고 뭐는 못 되길 바라지 않는데 이렇게 그 50대 60대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에게는 막 관대하고 상대방의 진영에서는 이렇게 내로남불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좀 전에 아까 말한 그런 자라나는 환경에 의해서 좀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물이 나란히 자라나더라도 서로 해치지 않고 도가 나란히 실행되더라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해야 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과 대립이 사회에 만연하면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중용에 이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살펴보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중용이 쓰인 시대는 극단의 시대였다. 중용이 쓰였던 시대에는 더 극단의 시대였습니다. 영토든 자원이든 함께 나누지 못하고 독차지했어야 했었어요. 뺏고 빼앗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용에서는 세상 곳곳에 자라나는 만물을 보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길이 하나뿐이라고 치면 사람은 모두 그 길로만 다닐 뿐 다른 길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미 길이 있더라도 새로운 길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한 곳을 출발해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뿐입니다. 자갈길도 있고 흙길도 있고 포장도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네. 그래서 중용에서는 도가 나란히 실행되더라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두 지역을 오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넓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길은 가기만 하면 되고 굉장히 여러 길이 있다는 거를 서로 기회를 넓히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이 길도 있어서 좋다. 이 길이 있어서 가능성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포용력을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일상과 인륜에 있어서 다양한 관계에 놓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나는 한 명의 사람이지만 관계에 따라 역할이 다릅니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는 딸이지만 이제 밖에 나가면은 직원이죠. 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고 디자이너고 그리고 마케터이자 그리고 또 이렇게 북튜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전혀 부딪히지 않습니다. 만물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면 서로 나란히 자라나더라도 서로 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있으니 더 아름다운 경우를 우리는 자연에서 많이 봅니다. 살구나무, 자두나무, 앵두나무, 벚나무 막 이렇게 지천에 여러 나무와 꽃들이 함께 펴서 그렇게 펴도 다투지도 싸우지도 않듯이 우리도 이렇게 경쟁과 대립을 하지 않고 중용, 서로 어울려서 나란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서로 해치지 않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경쟁과 대립이 두드러질 경우에 사람의 눈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서 눈을 돌려서 중용의 눈을 맞춰 만물과 길을 살펴보는 것을 이 책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서로 어울리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고 길은 여기저기 나더라도 서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공존과 평화가 세상의 진실로 드러난다고 해요. 보고 싶은 대로 착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보면 공존과 균형의 가치에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다. 그리고 7강의 중용, 삶의 중용이 들어오는 순간, 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많이 와닿았는데요. 153쪽에 있는 집중, 이 부분입니다. 사태의 두 극단을 다 고려하라. 집기양단. 우리가 사과를 바라볼 때 앞면을 보면서 동시에 그 뒤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한 단면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물론 사과를 집어들고 돌리거나 아니면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네,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만 머문다면 한 번에 다 전체를 볼 수는 없는데요.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으면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지 사태가 지닌 객관적 특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의 한 면을 보고 이렇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을 볼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다른 측면을 보고 종합해서 사과가 어떠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정치 견해가 다른 패널이 나와서 정치적, 사회적 의제를 두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견해가 달라 혼자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토론하다 보니까 들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기존 견해를 굳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마다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다른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승당에서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순임금은 틀림없이 완전한 지자일 것이다. 그는 궁금하면 잘 물었고 대중적인 언어를 잘 살피며 주위 사람의 단점을 숨겨주고 장점을 드러내며 사태의 두 극단을 다 고려하고서 그것의 중을 백성에게 사용했다. 이러한 덕택으로 사람들이 높이 받드는 순임금이 되었을 것이다. 자왈 순 기대지하여 순호문이 호찰이연 은 악이 양선 집기양단 용기 중어민 기사 이위 순호. 네. 여기서 순은 고대 신화 전설에서 이상적인 군주로 평가받았다고 해요. 순은 요와 함께 서경의 첫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이상적인 제왕으로 공자 등 후대의 유학가도 그 책에서 그렇게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호는 좋아하다, 걸핏하면 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게 잘 풀이가 자세하게 한자를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이 네, 잘 알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자상하게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찰은 살피다, 조사하다는 뜻이고요. 이어는 늘 하는 말, 일상적인 말, 쉬운 말을 가리키고요. 집은 잡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다는 바르다, 곧다,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사물의 끝단, 극단의 맥락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입장을 표명하거나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부담을 느끼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할 수 없고 검토한다고 해도 실제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람은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선택 상황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다, 만다 중에 한쪽을 고르는 거고 다른 하나는 둘 이상의 대안 중에 어느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이렇게 압축된 대안 또는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중용에서는 집기양단을 제안합니다. 이는 논어에서 나오는 고기양단과 흡사한데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양단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왼쪽의 끝과 무엇을 한다는 오른쪽 끝을 나타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왼쪽 끝을 숫자 0으로 나타내고 오른쪽 끝을 1로 나타냈을 때 0과 1 사이를 직선으로 이으면 그 사이에는 0.0001, 0.0009 등 수많은 숫자가 이 직선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중용은 이 중에 0.5의 자리가 아니라고 해요. 저는 보통 중립의 입장, 중간, 중용 이렇게 하면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으니까 이 딱 중심, 이 한가운데여야 공평하다. 어느 한쪽에도 조금 더 치우침이 없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여기서 말하는 중용은 0.5의 자리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뭘까요? 0에서 1 사이의 모든 지점이 전부 다 중용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모든 지점을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용이라고 해요.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관점의 이동이 필요한데요. 처음부터 고정된 지점에 집착하면 다른 지점이 중용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의 지점마다 그것이 중용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이 작업을 하려면 나의 관점과 특정 지점에서 이렇게 고집을 세우지 않고 그 고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의 관점마저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관점을 실제로 다른 사람의 관점처럼 객관화해서 장점과 단점을 또한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해요. 나의 관점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엄격한 틀을 건너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내로남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로남불에 뭔가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하게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나한테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나의 관점에 있어서만큼은 잣대가 아니라 관점은 느슨한 칼날을 들이대지 않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넓게 그렇게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역지사지의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자칫 관점의 차이를 선악의 대결로 간주하여 내가 진리를 독점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단지 생각만 다른 게 아니라 갖출 것을 갖추지 못한 결격자로 간주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신적 지능과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늘 옳고 다른 사람이 늘 틀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옳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틀릴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보충하여 최선으로 나아간다는 공통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집기양단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집기양단의 중용은 이미 정해진 특정한 방안을 융통성 없이 고집스레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0과 1 사이에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를 다양한 가능성에 놓아보는 익숙치 않은 도전을 즐겨야 한다고 해요. 너무너무 새롭고 짜릿한 관점이었습니다. 0.00001에서부터 0.00009
아니구나. 0.999까지의 가능성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는 사과의 막 모든 그런 면을 이렇게 막 살펴보면서 가장 적합한 지점을 찾고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익숙치 않은 도전을 즐겨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항상 말랑말랑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출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세대와 그리고 세상과 어우러져서 더 없는 그런 지혜를 뽐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더 두루두루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에 대한 포용력이 넓어져서 지혜가 깊어져서 저한테 나중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으로 나이가 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연말 잘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